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있고 의혹들 다 이렇게 해소하겠다. 저는 이것은 초권력형 비리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반등하면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기 시작했죠.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등락에는 경제 행보가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 정치와우 장룡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모시고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과 관련한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요즘 여론조사가 이제 성수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요즘은 어떤 상태입니까? 2019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서 성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짝수해가 성수기입니다. 짝수해가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선거 있었고 네.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짝수해 이제 여론조사기관들이 바쁘고요. 네. 그래서 다만 지금은 비성수기인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뭐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뭐 이렇게 교차되는 시점에는 네. 언론에서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뢰를 많이 성수기는 아닙니다만 바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짭짤해지셔야 될 텐데.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볼까요? 네. 그 많이 떨어져가지고 작년 말부터 데드크로스를 이룬 상태가 됐었는데 새해에는 데드크로스를 넘어선 상태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를 발표했고 또 네. 지난주에는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또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했었는데 경제 행보를 지속하면서 네. 지난 연말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한 2주 정도 있었고요. 네. 근데 1월 둘째 주부터 네.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지금 보면은 1월 첫째 주는 역전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네. 1월 둘째 주에 재역전을 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오차 범위를 살짝 넘는 수준의 긍정평가가 지금 부정평가를 앞서는 형상인데요. 네네. 또 일부 조사기관들에서는 부정평가가 또 높은 여전히 조사 높은. 결과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된 이제 갤럽 조사는 이제 저희랑 추이가 비슷한데 네네. 뭐 여하튼 작년 말까지는 이제 여러 경제 지표 악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난항을 겪으면서 좀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네. 올 들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또 여러 경제 행보, 현장 행보를 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고요. 네. 일간으로 보면 지난 이제 수요일 날 네. 50%까지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신년 경제인들과의 만남 이후에 관련 보도가 이제 증폭되면서 네. 많은 기대감을 심어준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반 후반에는 보다 조금 더 나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오늘까지 주 초반보다는 조사하면 주 중반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저희가 월요일 날 정례 조사를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데 네. 그때 수치는 지금보다 약간 더 반등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뭐 0몇 % 차이입니다. 네. 횡보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그 그렇죠. 조사 기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네.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은 어떤 걸 짚고 계십니까? 네. 이제 지난주 대비하면 0.2%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네네. 49.4%로 이제 수요일에 마감이 살짝 됐는데 내렸어요. 네. 뭐 이제 횡보한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별로 보면은 월화가 이제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미세먼지가 미세먼지요? 가장 극심했던 날이었는데 때마침 송영길 의원이 이 탈원전 재검토 발언을 하면서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월요일 날 굉장히 극심했고 그래서 이 원전 때문이 아니냐. 원전을 더 이상 가동을 안 하거나 좀 더안 보류 짓는다. 상태로 하니까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더 많아졌다. 이게 이제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주초에는 이제 약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한 주적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이제 삭제했기 네네. 때문에 보수 야당에서 이제 반발했었고요.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한국당 입당을 입당했죠. 하면서 보수층이 또 결집하는 그런
형세가 되면서 네. 화요일까지는 48%로 좀 약세였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은 말씀드린 이제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네. 후속 보도가 있으면서 좀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날 올랐던 이유는 경제 문제를 조금 강조를 하니까 대통령 네. 국정 지지도도 반등을 그렇죠.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네. 얘기인데 어제도 문 대통령이 울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투어를 했습니다. 네, 네. 뭐 내가 수소산업의 모델, 홍보 모델이 되겠다는 네.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벤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물론 뭐 반짝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경제를 강조함으로써 어떤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끼칠 수 있으려면 결국 이제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제 관련된 이벤트는 네. 저는 뭐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많을수록 좋다. 네. 네. 뭐 이제 시장 통해 가서 하는 뭐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어제처럼 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비전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그럼 있는데요. 이벤트도 분명히 효과는 있다는 거네요.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네. PK 지역인데 작년 말에 이영자라는 표현 많이 이제 네네. 쓰지 않았습니까? 20대 영남 자영업. 네, 자영업자. 근데 이제 영남 중에서도 TK는 원래 좀 빠져 있었지만 PK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석권했던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예. 광역단체장들. 근데 그쪽이 이제 자동차, 뭐 조선 산업이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겪으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네. 또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시장도 광역단체장 평가조사에서 네. 몇 군데 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하는데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대통령이 네. 지금 내려와서 현장 행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PK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4번째 경제 현장 행보이긴 한데 네. 올해 첫 방문지를 이제 울산 지역으로 뽑은 거는 PK 지역에 그만큼 좀 공을 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이 같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는 거군요.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당 지지율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거대 네. 양당 두 군데는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다고 네, 하고요.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떨어졌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양당이 오르고 네. 이제 3당 이하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모처럼 4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건데요. 3주째 상승세. 네. 근데 이제 그 주 중 후반에 지금 뭐 야당에서는 김혜교라고 하는 네. 김정숙 여사 또 손혜원 또 서영교 의원 그렇게 명명을 관련된 했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악재가 그에 대한 터졌습니다. 공세가 민주당 이어지고 있기 입장에서는요. 때문에 네. 민주당은 주 후반에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주 초중반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서 같이 동반 상승한 거죠. 원래 이제 당청 지지율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초까지는 민주당도 올랐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면서 네. 보수층이 모처럼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가지면서 결집 한국당 효과도 쪽으로 있고요. 결집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양당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양당이 또 오르고 다 3당 나머지는 이하가 좀 빠진 빠졌어요. 이유는 네. 그 북한의 주적 삭제 논란, 네, 국방백서. 그리고 이제 황교안 입당에 따라서 바른미래당보다는 이제 한국당 쪽으로 이제 치우쳐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양당이 좀 올랐는데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0.5% 포인트 빠졌고 네. 정의당도 이제 많은 의원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는 2.2% 포인트 빠진 그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지지율 회복세가 사실은 네. 좀 올 들어서 네네. 이렇게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그 손혜원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건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 주를 거의 뭐 잡아먹다시피 한 큰 이슈였단 네. 말이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는 수요일까지였으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반영이 됐지만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때문에 올라간 네. 것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반감이 됐다 네, 네. 그럴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희석이 난 거겠죠. 희석이 됐다. 네. 네. 그래서 이제 0.6% 포인트 오른 건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악재들이 상쇄해줬다. 네. 악재들이 이제 주 중후반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 중후반에는 좀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다음 주 결과는 조금 떨어진 결과가 나올 네, 수도 있겠네요. 40%를 살짝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사자들은 이제 워낙 반발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도 일단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듣는 쪽으로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셀프 어떤 진단이다.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게 되면은 고정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한 이야기고 맞습니다. 또 이제 결국에는 검찰 수사 쪽으로 가게 되면 검찰 수사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요즘에는 어떤 그 특종 보도가 나와도 당장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또 양당의 또 의견을 또 들어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의 여론들도 보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갈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먼저 의혹 제기한 보도를 굉장히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높은데 결국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리는 그렇죠. 더 뚜렷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만약 같습니다.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사과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지층 내에서도 좀 이탈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당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환원하겠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뭐 심한 표현이지만 이제 목숨까지 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들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겠죠. 그리고 이제 첫날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이제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인데 저녁 때는 물론 이제 비판을 했지만 오전 방송에서는 지지해줬죠. 좀 변호해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진영도 지금은 아직은 관망할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또 관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 겁니다. 이게 날짜가 15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한 기간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입당에 대한 여론도 지금 조사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정당 지지율 면에서 민주당, 정의당 이쪽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지하는 의견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속한 이제 보수층에서 아마 지지를 많이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략 50대 38 정도로 지지 의견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적습니다. 50대 38 정도 나오겠네요. 다만 이제 범보수 야권과 범진보 여권을 나눠서 보면은 좀 다른 온도차를 볼 수가 있는데 범보수 야권에서는 무려 80.3%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반대 입장이 있는 보수층의 원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도도 황교안 씨가 1등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표된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황교안 전 총리는 인지도는 높지만 잘 모르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치인으로서는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이제 막 데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와 연애는 비슷하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면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선호도도 좀 높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 대비해서 여러 갈등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다 보면 반대 입장에 있는 지지층들은 또 떨어져 나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범진보 여권에서는 보니까 반대가 74.7%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도로 침박당 아니냐. 한국당이 뭐 쇄신한다고 하고 지금 비대위 체제이긴 한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했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탄핵에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복귀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거죠. 자, 황 전 총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면 그다음 이제 관심은 이분이 얼마나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황 전 총리 자유한국당의 2월 27일 전대 출마를 거의 한다고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뭐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지역별 지지도를 보니까 그 대표가 될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좀 나왔다고요?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가 50.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54.9%. 이런 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구 경북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맹주가 없습니다. 그 홍준표 전 대표도 뭐 TK 출신이긴 합니다만 TK 색채가 좀 옅은 분이고 김문수 전 지사도 TK 출신이지만 지금 원외에 있고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TK를 대표할 정치인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데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50%를 넘었으니까. 네, 경기고 출신이고 뭐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쪽에 특히 연이 없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마땅한 주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물론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대구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당원들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황교안 전 총리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판이 벌어지고 뚜껑이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여론은 네. 이런 정도로 가늠을 해볼 그러다 수가 보니까 있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뭐 레밍에 비유하는 네, 이제 네, 네. 좀 아픈 잽을 날렸습니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멘트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네, 황교안 전 총리는 또 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애써 의연하게 넘어갔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친박 의원들이 제법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친황파 얘기도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보지에 의하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주변에 줄 있다라고 섰다. 예, 줄을 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정치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네. 이제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또 이제 견제구를 날릴 경쟁자들의 여러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할지. 가령 이제 5.18 뭐 이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 지만원 씨 논란에서도 향후에는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네, 지지층은 분명히 일부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입당 기자회견에서는 뭐 이렇다 할 네.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빙빙 둘러서 대답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네. 계속 가면 갈수록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게 정치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판단, 당원들의 판단, 네. 또 지역민들의 판단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권 인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네. 이분도 뭐 핫했습니다. 네. 신년 초부터 뭐 대선 후보 지지율 네. 본인은 넣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우리 여론 기관들은 또 안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유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워낙 본인의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제 출마할지, 그러니까 정계 복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복귀 안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조사의 질문 내용이 네. 그거였습니까? 그러면 유 이사장이 정계에 복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질문을 먼저 던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출마한다라고 하면은 지지할 것이냐 등을 물어봤는데 우선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48%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대략 한 10%포인트 가량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를 말을 믿는 믿는 것이죠. 거죠. 네.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범진보 여권에서는 60% 가까운 59.3%가 지지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범진보에서는요. 네. 네. 반면에 이제 그 전체 응답자들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51.5%. 왜냐하면 보수층이 조금 더 포함돼 높았네요.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여론조사에 포함된 결과들을 보면 네. 선두권에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낙연 총리 또 그 외에 뭐 이재명 지사가 좀 하락은 했습니다만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네, 경쟁이 이 진보 진영 좀 치열합니다. 반면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보수에 워낙 그동안에 잠룡들이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독주를 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전체적인 이제 지지의 온도는 조금 그쪽이 더 높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만약에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텐데 뭐 여하튼 본인의 출마 의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대선이 본격화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잠룡들의 지지율이 빠지면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대표님은 어떨 걸로 보세요? 지금 이제 저는 유시민 뭐 이사장이든 황교안 전 총리든 네. 이제 한두 번 만나거나 연락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과정,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출마 의지가 좀 있는 것으로 봤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출마 의지가 뭐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유시민 이사장이. 다만 2년 후에 형편에 따라서 지금 진보 진영의 잠룡들이 지지율이 만약에 낮아지고 정권 연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험난한 길이겠지만 그 길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것 같습니다. 강력한 대안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지목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네. 선택을 해야 되는, 다시 네, 선택을 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전두환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는 못 나간다.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목격이 됐다. 네.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조사를 왜 했냐면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된 찬반 그 여론이었는데 얘기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순자 여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인터뷰한 네, 그랬죠. 인터넷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부정적인 여론, 역풍이 지금 심한 상태인데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의견이 예상대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62%. 60, 네, 60. 찬성 1.5%. 의견이 네. 27%.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3배에 가까운 수치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인데요. 이유도 물어봤네요. 네.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 네.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61.5%, 특별 사면이 되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 입장이 26.8%였는데 네. 역시 그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뭐 이런 이념에 따라서도 좀 입장이 갈렸는데 진보층, 중도층은 뭐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네. 보수층은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보수층은 44.2가 반대했고요. 네. 44.5가 찬성을 해서 뭐 거의 정말 동률로 팽팽하군요.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 이제 지정당별로는 확연하게 입장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56.9%, 열의 6명가량이 국립묘지 안장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나타내서 다른 정당 지지층과는 이제 달랐습니다. 같은 보수 진영인 바른미래당 지지층도 반대가 63%나 됐었거든요. 네네. 찬성은 26%에 그쳤는데 같은 보수 정당이라도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입장 차이가 있었고요. 나머지 뭐 진보 정당들은 80% 중후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순자 씨 인터뷰 발언, 이게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전에도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런 조사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해본 건가요? 과거에 이제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뭐 대부분 그 평가는 좋지 않았던 지금과 비슷한 한 50%가 부정적인 이제 입장을 나타냈던 네.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이순자 여사의 발언 때문에 조금 더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지금 뭐 대략 정의당 지지층은 무려 이제 90%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층도 지금 84.4%가 반대하고, 그러니까 반대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논평을 안 내는 것도 역시 이런 여론의 네. 어떤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제 한국당 지지율이 뭐 아까 소폭 오르긴 했는데 네. 이제 0.9%포인트 상승해서 24.8이었는데 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보면 여전히 10%대예요. 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샤이 보수가 이제 덜 잡히기 때문에 계속 1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를 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또 뭐 지만원 씨와 관련된 입장 계속 유보하고 이제 답을 안 하다 보니까 25%에 딱 이제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는 한 16, 7% 정도에 걸려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좀 확장하려면 좀 뭔가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는 그런 자, 마지막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주 또는 뭐 한 1월 말 2월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네. 가장 중요한 여론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랄까요? 요인이랄까요?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워싱턴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제 북미 간의 움직임도 분명히 이제 영향이 미치게 될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제 이미 반영이 됐다고. 네, 데드 크로스가 이제 골든 크로스로 좀 반영이 된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이제 환호하는 네. 응답하는 이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곧 가시화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고요. 남북 정상회담 1차 때는 무려 한 15%포인트 이상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었습니다. 작년에는 가장 강력한 네. 요인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남 때도 한 1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네. 그래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 대략 5 내지 10%포인트 상승은 뭐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런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와 분석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